안녕하세요. 25년도 학예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게 된 인하대학교 박사과정 김경지은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 주제는요, 모빌리티 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신무역 규범 동향을 버트 토픽 모델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섯 개 이제 그 목차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목차에는 소개를 간단히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연구 목적, 국내 선행 연구조사, 분석,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4차 산업과 더불어 이제 모빌리티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모바일, 커넥팅 기술과 함께 전기차나 공유 모빌리티, 자율주행 등 빠른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제 증대되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우리가 케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CAS라는데요. C는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자동차와 여러 가지 뭐 외부 수단 등 연결될 수 있고 equal to everything ITS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는 자율주행. 여기는 또 이제 센서들이 필요하고요. 자율주행에는 이제 카메라 등이 필요합니다. 또 S는 이제 공유 경제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있고요. 이러한 공유 모빌리티를 우리들이 공유해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리피케이션입니다. 여기 이제 모빌리티들이 대부분 요즘 전동화로 되고 있고요. 여기엔 전동화에 우리가 전기차로 볼 수 있죠. 이게 이 모빌리티의 전동화가 핵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과 이제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세계가 이제 융합하는 새로운 이제 우리가 발전, 산업혁명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기반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요. 여기에는 또 이제 우리가 효율성을 더 올려야 되고 생산성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이 돼 가고 있고요. 사회 전반에 벌써 이제 큰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이제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자동화, 기기와 소프트웨어가 이제 인간의 작업을 대체하거나 이 대체된 소프트웨어로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죠. 요즘 들어서 AI나 GPT 모델들이 우리의 업무나 라이프에서 생산력을 굉장히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성, 여러 기기와 시스템이 연결이 돼서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하거나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 큰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더 나은 의사결정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맞춤형 서비스죠. 소비자 요구에 맞춘 개인화된 제품과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에 거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관련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보호도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모빌리티 산업계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이제 소위 우리가 미래 자동차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동차가 이제 플랫폼 기반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데 기본이 돼가고 있고요. 이 자동차는 이제 서비스 구현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동 순환이면서 우리가 전동화가 되기 때문에 충전이 필요하죠. 전기차 충전 등에 대해서 효율적인 연계들이 필요합니다. 또 차를 단순히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경험이라고 하죠. 차 안에 즐길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비스 조율도 해야 되고요. 또 가격이 또 현실적이어야 돼요. 너무 비싸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또 데이터 기반 소비자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이제 선순환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사용자의 이동 그러니까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데이터 소유권이나 또 외부의 사이버 공격이나 개인정보 보호에도 대응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차뿐만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잠재적으로 외부적인 위협을 이제 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차량 뭐 내부 데이터 네트워크도 있지만 외부에 연결된 차량 보안, 그리고 여기 시큐리티도 또 여기 차와 연결된 통신 보안, 또 차대차 연결 보안, 차와 인프라의 보안, 여러 가지들이 잠재적인 이제 위협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정보 관련이나 개인정보 보안이 필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는 이제 목적은 모빌리티 데이터는 이제 그 활용량이 굉장히 높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 및 또 이 유출된 정보를 재식별해서 쓸 수 있는 이제 위험 등이 있고 프라이버시 보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빌리티 산업의 개인정보 관련 무역 규범들이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분석할 좀 필요는 있습니다.
주요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에 이제 신무역 규범 볼 수 있는 게 GDPR, CCPA, 한국은 피파라고 그러죠.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들을 국제규범과 비교가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법령과 관련된 뭐 사례 및 표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의 정책 제안과 방향을 함의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향은요, 우선 모빌리티 데이터의 개인정보의 식별 가능성을 평가하고요. 특히 뭐 전기차나 뭐 공유 모빌리티, GPS, 자율주행, 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규범과 국내 법령과 비교 분석을 좀 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러한 이제 규제 때문에 이제 국제 분쟁 사례 및 무역 마찰도 있었습니다. WTO죠. 국제무역기구의 분쟁도 있었고요. 또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위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최신 연구 동향도 이제 찾아봐야죠. 텍스트 마이닝. 제가 이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이제 핵심이 되고 있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례와 기술적 기준, 표준 분석, 기타 뭐 정부 및 연구기관 관련 자료에 근거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내에 이제 선행 조사를 하면요, 이제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로 이제 수집된 데이터는 이제 전기차 쪽이 가장 수집 많이 그 데이터가 취득이 되고 있고요. 또 그다음 공유 모빌리티, 자전거, PM, 이제 뭐 킥보드나 개인 운송 수단이죠. 자율주행 분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자동차에는 차량과 식별 번호도 있고요. 또 전기차는 배터리 일련 번호도 있습니다. 또 이제 위치 정보죠. 차가 이동하면 우리 휴대폰 앱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유 모빌리티도 역시 이제 위치 정보 데이터가 필요한데 여기 이제 지오 마스킹이나 이제 기타 감형 기법 처리가 돼야 되고요. 개인정보 보호 및 이런 이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식별 위험을 줄이기 위한 표준화된 기술 절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인데요. 자율주행하려면은 이제 지도 기본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HD 맵이나 클라우드 모델 식별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지도를 만들 때, 뭐 건물에 대한 정보, 여러 방면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임의의 용도로 쓸 수는 없고요. 반드시 그 수집하는 게 동의가 절차가 성립이 되고 데이터를 이제 써야 합니다. 예,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여러 배터리 화재나 이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전기차의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차량이나 배터리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제조사들과 개인정보 공개는 마찰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기차에는 충전이 있는데 충전 패턴과 휴대폰 위치 정보 결합도 이런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CTV 영상이나 HD맵 연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키사 3등급이라서 이제 이 모빌리티 데이터의 분류 체계가 있는데 등급에 맞춰서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보호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기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제 벌금도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해외 신무역 규범 이제 그 각 국가별로 이제 이러한 규제를 보면요. 이제 GDPR, 그다음에 CCPA, 한국은 이제 피파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유럽연합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한국이 피파라고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운영하는 바는 목적은 대동소이하지만 한국과 이제 유럽연합 쪽이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이런 개인정보 보호 요청을 좀 하고 있고요. 또 CCPA 같은 경우 여기 어겼을 때는 이제 벌금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련에 대해서 한국의 기본법으로 제정돼서 2011년에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개인정보는 이제 뭐 주민등록번 당연하죠. 영상, 성명, 그다음에 다른 정보와 연결된 기술 이런 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수집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수집 목적을 밝혀야 되고 여기엔 진짜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겼을 때에는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이제 받게 됩니다. 국제 분쟁 사례 무역 마찰을 보면요. 이러한 모빌리티의 전성하고 활용이 있어서 그전 국제 분쟁과 무역 마찰이 있었습니다. 21년에는 이제 자율주행 HD맵 국외 전송과에 대해서 WTO와 이제 분쟁이 있었고요. 특히 한국의 이제 데이터 전송 기준하고 유럽의 GDPR의 요구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러한 이제 전송 보안이 상의해서 양국 간 무역 협력이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GDPR 위반이 있었고요. 또 배터리 성능 데이터, 미국과 한국과 배터리 성능 데이터 전송 제한이 있어가지고 좀 부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CCTV나 HD맵 데이터 연계 정보가 같이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경고와 강력한 보호 조치가 이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인해서 그 모빌리티 데이터의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과 기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분석을 위해서 버트 분석이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스코퍼스,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그 저명한 학술 DB고요. 그다음에 KCI, 한국학술지정세균에서 2004년부터 25년까지 데이터를 논문을 수집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기에 이제 여러 상세 분류를 적용한 다음에 321건의 관련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이제 그 분석 툴로서 이제 버트를 제가 사용을 했고요. 버트는 바이디렉셔널 인코더 리프레젠테이션 프롬 트랜스포머라 해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뭐 자연어 처리 모델로 텍스트 의미를 이제 양방향으로 학습해서 고품질의 워드 인베딩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은 이제 단어의 문맥을 제한적으로 반영했는데 버트는 문장 전체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문장 의미적 관계를 이제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최근 5년간 연구 논문이 많이 나왔고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이제 개인정보 보호나 인모빌리티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년간으로 분석을 실시했고요. 분석 논문은 187건이 이제 추출이 됐습니다. 워드크라우드라고 합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버트와 LD를 분석했고요. 주로 이제 많이 등장한 단어, 주요로 이제 추출해낸 건데 버트와 LD에는 이제 추출한 단어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주요 토픽은 제가 이제 5가지로 이제 추출했고요. 이제 버트로 추출한 5가지 토픽입니다. 뭐 코비드, ICT, 로케이션, 스마트, 자율주행 이렇게 5가지 정도의 토픽이 도출이 됐고요. 여기에는 서로 이제 공통 기반 이제 단어도 있긴 하지만 버트와 LD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버트는 뭐 헬스나 시큐리티, 인 모빌리티가 좀 강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의 억셉턴스나 이제 챌린지, 스마트 시스템 챌린지가 있고 로케이션이나 그 토픽 사이버는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자율주행 등에 대해서 단어가 추출이 됐습니다. 그 버트의 차이점은 이제 LD에 봤을 때 이제 그 컨택트나 띵스로 IoT 및 사용 접촉 맥락을 좀 강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토픽 2에 보면은 이제 그 인포메이션, 정보나 스킬, 기술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보안 이용, 네 번째는 이제 합성 데이터에 대한 심층 학습 강조로 강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대규모 AI 통합 및 대규모 데이터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기술적 분석 결과를 보면 버트는 확률적 단어 빈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UM 특화된 용어까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적용 사례까지 좀 찾아낼 수 있었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버시 폴리시로 규제, 맥락 등을 이제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 두 가지 이제 방식이다 우수점은 좀 되어 있는데, 버트 쪽이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좀 더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을 많이 인베딩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를 보면은 이제 필요 없는 단어 전처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버트는 문맥 이해나 미래 지향성, 복합성 처리로 이제 데이터를 추출했고요. LD 같은 경우는 기술적 세부장을 포착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대한 뭐 효율성도 좀 있긴 있었고요.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면서 간소화로 연구 초기 단계는 LD가 적합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심도 있는 단어에 좀 도출을 어렵습니다. 그래서 LD는 도메인 특화 기술과 규제 맥락이 우수하긴 하지만 소규모 데이터에서 안정적인 걸 제공하고 있고요. 반면 버튼은 문맥이나 데이터 혁신에서 우수하면서 모빌리티 개인정보 상호 연계에 있어서 심층적으로 강점을 보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모빌리티 포인트에서 보면은 데이터의 실시간 활용성의 보유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내 모빌 최적화, 그 다음에 자율주행 및 AI 모빌 혁신을 좀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면에서 보게 되면요. 개인 데이터 및 IoT 보안 강화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위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필요하고요. 스마트 시티 데이터 프라이버시 혁신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기술 수용과 신뢰 구축이 좀 필요하고 있고요. 함의를 보면 인텐션이나 업세텀스, 인시큐리티 등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할 때 사용자 신뢰와 수용도가 핵심임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데이터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완화를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 결과 이제 버튼은 문맥적 통찰로 이제 모빌리티와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결론으로 이제 해당 토픽 모델링 결과는 모빌리티 및 개인정보 여부에 있어서 다중 데이터 동합, 정책 위반 시 사용자 중심 및 개발에 대한 이제 기술 혁신이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해서도 이제 버트 기반 이제 분석, 토픽 모델링이나 뭐 다른 응용 분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는 뭐 강학습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표준화나 또 EV 충전 서비스 등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해당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